2022 대한민국 인구포럼인 전라북도 지방 소멸을 넘어 생존으로 두 번째 세션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전북 CBS 아나운서 양송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지방 소멸 그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전북 CBS 그리고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전라북도 교육청의 후원으로 함께 마련한 자리입니다. 2022 대한민국 인구포럼인 전라북도 지방 소멸을 넘어 생존으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포럼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는데요. 조금 전에 제1세션 마무리됐고요. 지금부터는 전라북도가 발표하고 전문가가 질문하는 제2세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두 번째 세션의 진행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먼저 전라북도 각 시군의 인구정책 담당자들이 전문가와 중앙정부 인사 그리고 도민으로 구성된 6명의 심사위원 앞에서 직접 인구정책과 사업을 10분 이내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표 후에 그에 대한 질문과 컨설팅을 심사위원들로부터 한 5분 정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시군별로 각 15분 동안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또 지역과 중앙이 함께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14개 시군에 모두 발표를 들어야 좋겠지만 저희 포럼의 심사위원 6명이 전라북도에서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시군으로부터 사전에 직접 인구정책과 사업을 받아서 좀 심사를 좀 진행했습니다. 정말 각 지역마다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 사업들 내주셨는데요. 그만큼 관심을 또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5개 시군을 선정해서 오늘 발표의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그 외로 나머지 5개 시군의 발표 정책과 사업들은 나눠드린 책자에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그 점 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5개 시군 이제 한 분 한 분씩 만나볼 텐데요. 5개 시군의 발표를 만나시기 전에 6명의 심사위원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소멸 문제 담당 과장이십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시대국 김영화 지역공약지원과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바로 얼마 전까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고려대 양성일 특임교수님도 심사위원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전라북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분입니다. 완주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씨앗의 김주영 대표님 함께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세션에서 강연해 주신 전문가 3분도 심사위원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전영수 교수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님, 커뮤니티엑스 전정환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통과한 전라북도 5개 시군의 발표와 컨설팅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이 발표합니다. 진안군 기획홍보실 이종경 인구활력팀장님 박수로 맞아주시죠. 서울시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진안군은 789제곱킬로미터예요. 진안군의 인구도 70년대에는 10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현재 인구는 2만 5천 명. 오, 많이 줄었네. 군인데 2만. 서울보다 넓은데 2만 몇 명이 산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최근에 재건축한 송파구의 어느 아파트 단지는 세대수가 9,510세대. 만세대네요. 자, 한 세대당 가족 3명만 잡아도 이 아파트 단지 주민 수가 거의 3만 명. 그럼 그냥 어느 시골의 군 단위 그렇죠. 그게? 서울보다 훨씬 큰 진안군 전체 인구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하나 인구만도 지금 못 미치는 거죠. 와. 이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니 아파트 단지가 근데 그런 데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들이 다 있는 많죠. 것과 비슷한 거네요. 안녕하세요. 진안군 인구활력팀장 이종경입니다. 제가 영상을 먼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지금 영상은 오늘 전문가로 참여해주신 서울시립대학교 정석 교수님께서 방송에서 우리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인구 문제,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서 다룬 영상입니다. 오늘 포럼 주제가 지방 소멸을 넘어 생존의 시대, 생존으로라는 건데요.
우리 인구 위기라든지 지방 소멸 위기에서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진안은 플레이 청년, 플레이 진안이라는 주제로 청년들과 즐겁게 소통하면서 날아오르는 우리 진안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1919년, 192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관련해서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전문가분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데드코르스가 또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데드코르스가 발생했을 때 인구가 3만 명 정도 감소했는데요. 우리 진안군과 같은 지역이 하나 사라진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이 진짜 소멸할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진안군은 1966년에 인구가 10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용담댐 건설, 산업에 따른 인용 형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2021년 말 기준 2만 5천 명으로 약 7만 7천 명이 감소해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 소멸을 막기 위해서 우리 진안에서는 청년들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또 청년들 인구 유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역 피라미드의 그 인구 구조를 항아리형으로라도 저희가 인구 구조의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했어요. 우리 지역에 남고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일자리 주거 안정 그리고 가장 큰 답변 수가 청년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청년들끼리 이야기를 놔두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해서 저희가 월랑이라는 청년 협의체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예전에 다방이었는데요. 이 다방을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 공간으로 조성을 했고 이 청년 공간에서 군수님하고 같이 청년들이 묻고 군수가 답하다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를 나눈 것들을 이렇게 모아봤는데 이 대화에서 청년들이 필요한 게 교육 여건 개선 그리고 돌봄 또 주거 일자리 마련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토대로 저희가 추진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들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지역 활력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가장 먼저 추진한 게 청년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만 39세 이하였던 청년 연령을 만 45세까지 확대했는데 이 청년 연령을 확대함으로써 청년들 주거 비용 지원이라든지 창업 지원이라든지 창농 지원 이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청년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이어서 청년 공간 문화 콘서트라든지 청년 소통학교와 같은 청년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책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 소통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결실이 올 9월에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청년 플라이 진안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내 고향 바로 알기 문화탐방이라든지 진안공원 촌스러운 마을 여행과 같은 지역을 바로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요. 또 교육복지 네트워크와 같은 중간 조직을 활용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 지역 문화, 교육과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사업들을 추진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역을 알고 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단에 그 장승초등학교라고 있는데요. 이 장승초등학교는 2010년도에 학생 수가 1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폐교될 것 같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듬해인 2011년도에 도교육청으로부터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고 학생 수가 한때는 100명까지 넘었다가 지금은 80명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이 전주에서 통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학버스를 운영을 해주고 있는데 전주에서 여기 장승초등학교 오려면 모래째라는 좀 위험한 그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진안에 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진안에 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도 녹색 친구들이라는 그런 민간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에서 제안을 해주셔서 전북대학교하고 우리 진안군 그리고 녹색 친구들이 함께 민관학위 협력해서 청년 혁신 마을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개선에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요. 세이브 더 칠드런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와 같은 지역 내에 자리 잡은 이런 단체들과 협력해서 학생 여성 농업인 베이비시터, 농업인 이미 육아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또 농촌에 맞는 농촌 현실에 맞는 놀이터를 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실은 농업 진입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를 조성하려면 요즘은 원자재 단가가 높아져서 쉽게 진입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청년들이 경영 임대 실습장을 조성해서 청년들이 쉽게 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청년혁신 마을 외에도 청년 마을을 조성을 해서 이렇게 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남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소통하면서 또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21년 진안군 합계 출산율은 전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인 0.81명보다 약 2배 높은 1.56명으로 도내에서는 임실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고 전국에서도 영광군 임실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인데요. 앞으로는 교육을 중심으로 청년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또 청년 인구가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관학이 함께 작은 학교 살리기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민들이 빈집을 좀 조사를 하고 이 조사한 빈집을 행정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리모델링한 빈집을 토대로 또 주민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나가서 청년들을 또 유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요.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즐겁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또 일자리도 함께 연계해서 이렇게 교육과 그리고 청년 그리고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지역 발전에 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임시로 운영 중에 있는 우리 청년 소통 공간을 청년 미래 지원 센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탈바꿈을 할 계획이고요. 청년 위드 꿀벌집 사업과 같이 주거와 일자리를 또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청년과 즐겁게 소통하면서 날아오르는 진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월남은 백제시대 우리 진안의 옛 지명 이름입니다. 청년협의체 이름을 월랑으로 지었는데요. 앞으로도 진안은 진안의 옛 지명을 따서 지은 월랑처럼 우리 진안의 청년들이 거친 파도를 넘고 우뚝 설 수 있도록 소통하면서 응원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레이 청년 플라이 진안이라는 주제로 우리 진안군에 발표해 주셨습니다. 정말 딱 10분을 맞춰 주셨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분 왼쪽에 저희가 시계를 좀 마련해 놨거든요. 보시면서 이렇게 발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진안군 발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컨설팅을 해주는 시간인데요. 자유롭게 질문과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영수 교수님. 네. 예, 설명 압축적으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늘 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잘 하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온리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또 강조를 드렸는데, 특히 진안이 가지고 있는 교육이라는 키워드, 그것을 청년으로 풀어내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제를 들으면서 이제 일본 사례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좀 그 상상력을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이제 행복도시라고 일칭되는 그 지역의 후쿠이 현 지역에 가면 사바에시라고 있습니다. 사바에시는 JK과라는 거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행정의 문턱을 낮추면서 공무원이 아닌데 그 행정 공간 안에 별도의 그 공간을 둬 가지고 거기서 끊임없이 이제 협업을 하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 친구들이 누구냐? 해당 동네에 살고 있는 여고생들을 그룹을 지어 가지고 만들었어요. 뭐 잡담만 할 것 같았는데
한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그 친구들의 아이디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바이아라는 동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건데 전국적으로는 별로 지명도가 없는 토산 우리 곶감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샌드위치에 그 잼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팔자라는 아이디어를 던졌는데 그것을 듣던 이제 그 협력하던 공무원께서 바깥에 있는 그 편의점 업체 본부와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는데 이 만들어낸 상품이 히트 상품이 되는 바람에 그 시골 거기도 인구가 한 5만 6만밖에 되지 않는 동네인데 이듬해 유엔까지 가가지고 발제를 하면서 소위 후쿠이 모델이라는 것들을 전 세계에 퍼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 이제 적극적으로 일단 판을 깔아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의 차근성을 가지고 있는 특히나 우리 유출 인구 뺏기지 않아야 되니까 뭐 중고생들 예비적인 중고생들 그리고 유입된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개입할 수 있고 또 토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조직들을 만든다면 어쩌면 아마 관이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그 유연하고 또 조금 더 또 수요 예측이 비교적 정밀한 방식으로서의 사업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전용수 교수님의 컨설팅이었고요. 혹시 다른 분들 혹시 말씀 있으실까요? 네, 김영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되게 저희가 오기 전에 사실은 서면 심사를 좀 했었고 14개 시군구가 좀 다양한 특성들이 있고 각각의 또 수준이 약간씩 좀 차이는 나더라고요. 지난해 관한 보고서는 되게 제가 좀 즐겁게 봤었고요. 지금 방금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인구 소멸 대응에 관련해서 인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유입도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발표 내용 중에 청년 위드 꿀벌집 조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설명이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꿀벌집 외에 인구 증가를 위해서 또 다르게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 윌드 꿀벌집 사업은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 조성 중에 있는데요. 일단 주거 단지를 조성을 하고 한 10호 정도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요. 주거 단지 내에 커뮤니티 센터를 같이 넣어서 같이 창업할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리빙랩 같은 연구랩 같은 그런 곳을 같이 조성을 해서 주거와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말씀 주신 뭐 살아보기 운동 그리고 워케이션 사업이 있는데요. 워케이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추진 중에 있진 않고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반영을 해서 24년도부터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우리 양성일 교수님. 먼저 여기 그 진안군 발표에 앞서서 제 작년도에 이제 요 CBS에서 사실 이 인구 포럼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어떤 언론사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전반적인 여러 저출산 문제라든지 고령화 문제를 이렇게 그 주관을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와서 참 잘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우리 훌륭하신 연사분들도 얘기 듣고요. 또 뭐 사실 또 저도 이제 고향이 전북 남원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전북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 나름대로 이 전북 각각의 그 고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전북이 어떻게 이거를 전체적으로 도참으로서 넘어야 될지에 대한 저 전략들도 들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먼저 이런 자리만 감사드리고요. 지난 발표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사실 군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교육, 일자리, 주거의 연계가 굉장히 핵심인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래도 촘촘하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전라북도의 가장 대표적인 그 지역이 무진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무진장 지역을 또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청년들과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아마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 대응이다 보니까 주로 청년층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건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어차피 청년도 결국은 미래의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게 결국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구의 양면이기 때문에
이거와는 별도로라도 이 고령화와 관련된 좀 비전이라든지 특히 그 농촌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요양 문제라든지 돌봄 문제가 굉장히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도 이거와는 별도로라도 좀 군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성일 교수님 앞으로도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진안군의 발표와 또 심사위원 컨설팅 이어갔고요.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김제시 순서입니다. 우리 김제시 기획감사실 김수경 인구성장팀장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인구성장팀장 김수경입니다.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등 떠나가는 지역 인구의 현실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저희 김제시는 최근 4년간 매년 평균 한 1,500여 명 인구 감소가 있었으나 올 들어 김제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이 계속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며 자연 감소에도 증가해서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말 대비 현재까지 444명이 늘어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말 기준 인구수는 8만 1,357명입니다. 김제시는 인구 감소 제로화를 목표로 인구 정책 및 지원 조례를 적기에 제정하여 2022년을 인구 회복 골든타임으로 삼고 김제시는 절대 인구 감소 시대에도 활력 있고 매력 있고 지속 가능한 김제를 만들어가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추진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성장의 도시, 기회의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제시는 결혼부터 출생, 양육, 교육, 일자리, 주거 지원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김제형 생애 주기별 인구 정책을 촘촘하게 세분화하여 인구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농사는 힘든 일이라는 인식으로 청년들이 도시로 향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농업이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농사꾼이 아닌 기업의 CEO로 청단 김수로 먹거리를 키워내는 스마트팜 혁신베리에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농촌에 전문화된 젊은 청년 농부를 육성 지원하고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여건 향상, 출산 양육 지원이라는 3박자를 고르게 갖추어 나갈 때 소멸위기 지역에서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제시는 생활인구 확대 분야로 가족 생활주기 대응형 김제 농촌관광 커뮤니티 네트워크 모델을 조성하고자 지평선의 올두렁, 살두렁 사업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김제시는 평야지대기 면적의 70% 이상으로 관광 분야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 연약한 여건이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김제 농촌 관광도 도시 못지않게 힙한 곳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여 김제시 민간 조직의 다양한 주체들과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사람 사는 맛이 있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미래를 꿈꾸는 김제로 변화시킬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24년째 되는 기병석 축제에도 해마다 수십만 명들이 방문하여 즐기지만 대부분
단일 관광으로 그쳐 체류하고 쉬며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 모델 개발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도시 및 수요자의 실제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김제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김제시는 단순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가족 생활 주기에 맞는 체류형 농촌 관광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고 싶어 돌아오는 곳, 미래를 꿈꾸는 김제라는 비전 아래 지평선의 올드렁 살드렁이라는 주제로 방문객 수요와 가족 생활 주기에 맞는 김제 농촌 관광 커뮤니티 네트워크 모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본 구상의 핵심은 그동안 농촌이 갖춰놓은 정보화 마을, 권역별 사업 등 인적 자원, 무적 자원의 범주에서 1인 사무장 단순 체계에서 이루어져 있던 농촌 관광을 도시 방문객, 수요자 대상으로 가족 생활 주기별을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협력 네트워크 조직에서 함께 운영 지원하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 대상으로 20대, 30대 MZ 세대에는 오케이션 체류형 관광을, 두 번째 30대에서 40대에는 농촌유아 오케이션 체류형 관광 세 가지 모두를, 세 번째로 50대에서 60대 후반 가정 축소기에는 체류형 관광 부분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사업 추진 내용으로 가족 생활 주기와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를 변화를 촘촘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맞춤 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테마별 체험을 대응할 수 있는 권역별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운영 관리 지원을 위한 민간 정담 중간 조직 지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세부 사업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여행, 나만의 유니크한 공간을 찾는 디지털 노마드, 모악산 관광단지와 연계한 수유산골 워케이션 센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부 사업으로는 농촌에 살며 배우는 대안학교 희망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남포 들녘마을 농촌유학센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렇게 노후화된 정보화 마을 등 여러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가족 텃밭을 새롭게 조성하며 가족형 농촌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도농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정주 인구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부 사업은 지평선 축제가 열리는 지역 핵심 관광 거점인 마을인 벽골제 권역에 이렇게 머무르면서 일상적인 경험이 이루어지는 체류형 관광객이자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의장이자 체류형 관광 마을의 인프라를 마련하여 역사, 문화, 관광, 체류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렇게 잠재적인 관계 인구를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 체계는 각 사업의 전담부서, 협조 유관기관, 중간 지원 조직, 민간 연계 협력 조직, 청년 조직 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 마케팅 방안으로 기능에 따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보유한 역사, 문화, 농촌 경관 자원의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예약도 하고 정보 습득의 용이성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제시는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져왔던 기본 틀을 바탕으로 사람이 살고 싶어 돌아오는 곳, 미래를 꿈꾸는 김제로 사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평선 올두렁 살두렁 김제시의 발표 함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컨설팅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질문과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씨앗의 김주영 대표님. 네, 그 발표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서류 심사 때도 되게 인상적으로 봤는데 발표 들으면서 또 김제 가볼 때마다 되게 이제 지역의 기반이나 자원들이 너무 좋다는 이제 인상을 항상 받았었습니다. 그 사실 뭐 여기 담겨 있는 정책이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 내용만 보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그러니까 지역을 탐색하고 지역과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 워케이션이나 농촌 유학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아까 이제 발제자분들의 발제에서도 나왔듯이 지역에 정주하고 있는 주민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좀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새로운 민간의 주체들, 청년들의 창업이나 청년들이 이런 과정에서 참여를 해서 새로운 기회나 가능성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고려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영 대표님의 또 컨설팅 해주셨고요. 우리 정석 교수님 또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 김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에 이제 참가할 분들이 도내 지역에서도 올 테고 도외 지역, 뭐 특히 뭐 수도권이나 이런 그 먼 곳에서 올 때 이제 그분들이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올 때 어디에서 어떻게 올 건지도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딱 그냥 집어서 김제의 어느 마을에만 오지는 않고 아마 가까이 있는 전주 뭐 한옥마을이나 또는 군산이나 또는 뭐 부안이나 이렇게 김제하고 서로 맞닿아 있는 인접 그 지역의 그 관광 지역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김제를 찍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준비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잘 돼 있으면 답을 해주시고 아니면은 좀 고려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전주하면 한옥마을이잖아요. 지금 전국에서 지금 핫한 데가 그리고 MZ 세대들한테 핫한 데가 한옥마을이기 때문에 한옥마을하고 제일 가까운 우리가 금산사 주변 거기 로케이션 공간을 저희가 그램핑 그 숙소로 저희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맞는 트렌드에 맞는 그런 숙소도 제공해서 그 김제도 평야지대도 핫하다 그런 생각을 저희가 홍보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또 정석 교수님의 또 말씀과 우리 담당 선생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나눴고요. 혹시 더 이렇게 컨설팅이나 우리 전정환 대표님. 네, 혹시 거기 농업이 좀 소농이 많은가요? 아니면 중농 이상도 좀 많이 있나요? 저희가 소농도 있고 중농도 있고 네. 골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좀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관광도 좋지만 농업의 혁신을 할 수 있는 곳이 김제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네덜란드 사례를 제가 좀 길게 얘기를 못 드리긴 했는데 국가가 작은 땅을 사가지고 땅을 좀 묶어가지고 청년들한테 더 큰 땅을 분양을 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농업에 대해서 새로운 혁신을 이렇게 논의하는 커뮤니티, 지식 커뮤니티를 활성화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에 이제 농업을 이제 그 정부에서 비료나 농약을 제공하고 하니까 친환경 농업도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지식 산업화가 좀 못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김제는 그런 관광보다는 실제 농업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 산업화되고 IT하고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좀 커뮤니티들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이쪽으로 들었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특히 이제 거기 고령화되면은 어르신들도 어느 순간에는 병원이 가까운 데서 사셔야 되니까 시내로 들어가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땅들을 어떻게든 이제 묶어가지고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좀 규제를 좀 혁신해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청년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좀 그런 방식도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김제 백구에 스마트팜 혁신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저희가 임대단지를도 저희가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임대단지를 계속 지금 확장할 계획이 있고요. 젊은 청년 농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정환 대표님의 또 귀한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지금까지 또 김제시 기획감사실 김수경 인구성장 팀장님의 발표 함께 들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창군 순서인데요. 매력 넘치는 상생 문화로 고창 신활력 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고창군 신활력 경제정책관 전민중 미래전략팀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미래전략팀장을 맡고 있는 전민중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렇게 인구 소멸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CBS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고창군에서 발표해 드릴 것은 서울 시니어스 타워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감소 대응 우수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고창 웰파크 시티 조성 스토리, 시니어 휴양 관광 산업으로 성장, 향후 계획 및 건의 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니어스 타워 유치를 통한 국내 최대 은퇴자 마을 고창 웰파크 시티 조성 스토리입니다. 고창군은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도시입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은 81.99km의 해안과 내륙이 공존하고 있는 도시 지역으로 선운산, 그다음에 고창읍성과 고인돌, 게르마늄 온천, 상하 농원과 갯벌 등 다채로운 관광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남사르 습지 도시입니다. 또한 새만금 개발 사업과 노을대교 건설 확정으로 서해안 관광 거점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고민입니다. 1989년 세계에서 두 번째 게르마늄 온천이 발견되어 1992년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착공하였으나 1997년 IMF 시기를 맞아 개발 사업자 부도로 중단되어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에 적합한 투자자를 찾는 게 최대 과제였습니다. 고창 웰파크 시티 관광지 조성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시니어스 타워주 고민입니다. 도시명 노인 휴양타운 수요 증가로 전국에서 자연 환경이 뛰어나고 문화 관광 자원이 풍부한 부지를 찾는 것이 최대 과제였습니다. 서울 시니어스 타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시니어스 타워와 협력하여 의료, 관광, 휴양이 한 번에 가능한 관광 산업 선도를 하게 된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은퇴자 마을 고창형 웰파크 시티 조성을 목표로 관광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가족형 관광지 조성, 은퇴 후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니어 휴양타운 조성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2008년 서울 시니어스 타워와 투자 MOU를 체결하고 2009년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까지 석정 웰파크 CC, 석정 휴스파 온천 개장, 온천 휴양병원 준공, 389세대의 노인 복지 시설을 개원으로 국내 최대 시니어 휴양 관광 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및 프로그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성과입니다. 전국은 물론 해외에 사시는 시니어 총 389세대 532명이 고창에 전입하였으며
고창 부모님을 찾는 가족과 지인 관계 인구 유치로 2021년 기준 160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인원 총 500명 중 450명이 고창 군민 채용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지방 세수 증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서울 시니어스타워는 국내 최대 시니어 휴양타운 조성으로 2012년 11억이던 것이 2021년 450억으로 40배 넘는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시니어스타와 함께 시니어 휴양관광산업다시로 도약하기 위한 향후 계획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232병동의 온천요양병원을 개원하고 150세대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을 개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후에는 100객실 규모의 호텔과 600세대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을 추가로 개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150명의 추가 고용과 1,500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창군은 2023년 사이버 고창 군민제도 제도를 실행하여 고창 군민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관계 인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2015년 이전까지는 노인복지법에서 노인 주거 시설을 분양과 임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5년 1월 28일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분양형 노인복지시설 전면 폐지되고 임대형만 공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현재는 분양형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도 노인복지법의 규제로 분양형 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이 글로벌 시니어 휴양 관광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구 감소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분양형 노인 주거복지시설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례 반영과 규제 완화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고창군은 2023년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로 정하고 많은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수 사례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창군 발표 함께 들으셨고요. 우리 심사위원들께서 컨설팅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질문과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씨앗의 김주영 대표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뭐 시니어 쪽 뭐 문제에 대해서는 그닥 뭐 잘 알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어쨌든 세대 간 문제라는 것들이 뭐 이제 다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이제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시니어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대표적으로 하셨지만 각 세대 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좀 함께 고려를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어떤 이제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 사회에 새로운 어떤 창업과 연결이 되고 지역 사회에 있는 주민들이 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뭐 개인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나 기존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지역 기반한 조직들, 개인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런 활동들에 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
저희 고창군에 그 터미널이 고창 읍내에 있는 터미널이 지금 그 사업자분이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 고창군에서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그쪽을 청년들이 거기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고 그런 그 청년들의 공간과 더불어 거주할 수 있는 공간까지 이렇게 마련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 그런 사업을 지금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정이 된다 그러면 고창군의 중심 지역에 청년들이 가장 그 많이 이렇게 집계할 수 있고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해주실 분들 있으실까요? 네, 우리 전영수 교수님.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비슷한 코멘트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어쨌든 선점 효과는 굉장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니어 타운이 지역 단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몇 지역에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쉽지 않게 난관에 부딪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한 10년 정도 후가 되면 한국의 초고령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우리 60대, 70대 이상은 의외로 지금 최후의 집이라고 표현하죠. 이 은퇴 후 이후에 주거할 수 있는 공간 단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각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형이 아니라 임대형 주택에 대한 이제 복수의 그 주거 단지를 만든 케이스인데요. 결국 이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추가적으로 더 확산이 되고 확장이 되면서 이제 완전한 이제 정주행의 방식으로 하나의 마을 빌리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구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CCRC 정도가 궁극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지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아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이나 이 내용을 들었을 때는 뭐 마치 이렇게 섬처럼 보인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 거점 안에서는 굉장히 잘 지금까지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확산이 되고 안에서 피가 잘 돌려면 결국 지역 사회와의 융합이라든가 연계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외부에서의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거대한 어떤 공간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정작 지역 단위에서는 섬 바깥에서 이 섬을 바라보면서 단순한 직고용 일부는 제외하고는 지역 사회 안에서의 그 어떤 그 연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적은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순환 경제를 위해서 지역 사회의 자원이라든가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들이 같이 결부가 돼 가지고 소프트웨어로서 실제 잘 안착할 수 있는 연착륙할 수 있는 구조들을 조금 더 강화하면 이 내용들이 좀 더 커지는데 훨씬 더 큰 아마 경쟁력이나 혹은 설득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요즘 기업 단위에서는 ESG 신경 많이 쓰잖아요. 지역에서 신경 쓰는 게 이제 SDGs라면 결국 지역 사회와 같이 갈 수 있는 구조들을 전면에 내걸어야 앞으로 아마 중앙에 기금을 따든 균특 회계를 받든 이런 방식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이어서 양성일 교수님도 해주시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위원님들 뭐 굉장히 맞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렇게 대단히 대규모의 이런 일종의 실버타운인데요. 실버타운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그 지역이 고립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사실 보면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좀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뭐 법률 관련해서는 그 좀 한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복지부에서 2015년에 이거를 임대와 분양을 동시에 하다가 결국은 이제 분양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던 거는 다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충분히 고민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소멸 지역에 이런 여러 가지 인구 감소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설명이 하지 않으면 이거 상당히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노블 카운티라고 저기 삼성에서 지은 수원에서 지은 그 수원 근처에 있는 노블 카운티를 갔는데 거기가 생활비가 독신이 한 25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저기 부부의 경우에 한 43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원 지역이니까 좀 여러 가지로 비싸긴 하겠지만 이제 고창군 지역은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덜 들긴 하겠지만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뭔가 좀 재력도 있을 거고 그런 점들이 있어서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고창군에 있는 어르신들의 차원에서 보면 결국 고창군이 민간의 자원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전국 최대의 실버타운을 만든 것 좋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청년 세대들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자리 창출도 됐다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그러면 고창군에 살고 있었던 현재의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그런 어르신들을 과연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하셔야 좀 더 이렇게 균형감 있는 그런 어떤 요런 그 실버타운의 정책에 있어서도 좀 더 균형감 있는 정책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점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기 그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먼저 그 섬 같은 어떤 독립된 공간으로 그런 느낌이 드신다는 것은 잘 지적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좋은 논의 자리에서 그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그 실버타운으로 해서 젊은 그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고 새로운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계기는 마련했으니까요. 그 인구들을 통해서, 그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역이 생동감 있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기존 어르신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여기에서 실버타운에서 그 기존 어르신 새롭게 오신 분들 어르신들을 그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노하우가 많이 이제 축적이 되고, 그런 돌봄 요양 보호사도 거기에서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출한 그 요양 보호사 그분들이 지금 각 지역의 읍면에 이렇게 가서 또 지역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런 형태로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명씩 일기가 배출이 되는데요. 총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배출을 했는데 그분들이 전부 지금 읍면에 나가서 각 어르신을 돌보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각 위원들의 또 말씀과 또 우리 고창군 전민중 미래전략팀장님의 발표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10분의 발표와 한 5분 이내로의 또 우리 위원님들의 컨설팅까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오게 되면 좀 떨리게 되고 긴장이 되죠. 저희가 이제 2개의 시군만 남겨놨는데요. 한 분 한 분 나오실 때마다 조금 박수와 호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덜 떨리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읍시 순서입니다. 정읍시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정읍시 성장전략실장 이용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광벨트 구축으로 자주 재원을 확보해서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정읍시 인구 현황, 트라이앵글 관광벨트 구축, 기대 효과 순입니다. 먼저 우리 시 인구 현황입니다. 1960년대 중반 우리 시의 인구는 27만 명으로 전라북도에서 첫 번째, 전국에서 8번째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산업화,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라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여 지난 11월 말 현재 10만 5천 명까지 이렇게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20% 이상 늘어났고, 우리 시의 미래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청년의 인구는 10년 전에 비교해서 32.4%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우리 시에서 유출된 인구의 75%가 청년 인구였고, 최근 400여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9%가 기회만 되면 우리 정읍을 떠나겠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그 주된 요인으로는 일자리, 더 나은 주거문화, 결혼,
출산, 양육 등을 꼽았습니다. 다음은 과거 옛 관광 도시로서의 명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거 정읍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내장산의 단풍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을 한철 관광객이 집중하고 있고 또 트렌드가 과거에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고 힐링하는 관광으로 대규모 단체 관광에서 소규모 가족 관광으로 바뀌고 있으며 내장산 일원이 국립공원 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광객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도 112만 명이 된 관광객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에 99만 명까지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 정읍처럼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이런 중소도시는 정규 인구를 늘리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정읍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첨단 방사선 연구소, 한국생명과학연구원 등 3개의 국책 연구소가 있고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등 다수의 연구센터가 입주해 있으며 석박사급 600여 명의 연구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어렵지만 대신 관계 인구를 늘려서 정규 인구의 효과를 가져오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전략을 마련했고요. 2030년에 저희가 1000만 관계 인구를 늘린다고 하면 12만 5천 명의 인구를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전략으로는 내장산과 인근의 문화광장, 용산호를 아우르는 트라이앵글 관광벨트 구축입니다. 먼저 내장산입니다. 기존의 내장산의 단풍과 함께 지난해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내장호 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의 조각공원, 단풍 생태공원, 또 국가생태관광지인 원령습지, 솔티숲 등 내장호를 중심으로 한 생태 탐방의 공간으로 저희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광장입니다. 여행을 가장 많이 하면서도 여행 경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아이를 동반한 4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 테마파크인 가칭 정읍 드림랜드를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7만 1000여 평의 부지에 82면의 국민여가 캠핑장, 전라북도 최대 실내 복합놀이 시설인 천사 히어로즈, 임산물 체험단지, 그리고 정읍천에서 범퍼보트를 즐기는 수상 레저 체험존이 완공이 돼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광장 외곽 2.2km에 610mm 협계 레일을 설치해서 시속 16km로 달리는 순환 열차가 내년 4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같은 레일을 이용해서 4인용 레일바이크 20대도 동시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문화광장 중앙부에 14,000제곱미터의 스윙샷, 수직 열기구, 펌핑 트랙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과 오지의 마법사 같은 5개의 테마 공간도 저희가 2024년 상반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박물관 옆 시유지에는 6,500제곱미터 면적의 실감형, 몰입형, 인터랙티브형 상설체험 공간인 정읍 디지털 미디어 아트관을 국가 예산 98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문화광장은 최신 여행 트렌드에 걸맞는 체험과 놀이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산호입니다. 용산호는 인근의 내장산 리조트 48만 평이 모든 기반 시설을 바치고 2014년도에 분양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내장산 시시 이외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근의 용산호를 공공에서 선투자함으로써 미분양 용기는 분양을 촉진시키고 또 분양을 받고도 투자를 망설이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48만 평 전체가 100%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먼저 미르샘 분수인데요. 용산호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길이 642m, 폭 2m의 미르샘 다리를 설치를 했고 중앙 부분에는 우리 정읍시의 대표 관광자원인 단풍, 구절초, 라벤더를 형상화한 정읍사의 달과 같은 지름 10m의 조형 낙하분수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지역수요바 주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용산호 주변 3.5km의 수변길을 완공을 했는데 여기에는 데크길 1.4km, 수변길이 600m,
대나무길과 소나무길이 1km 그리고 제방길이 500m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7차 전라북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 도비 19억 원을 확보해서 내장산 리조트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축구장 크기 면적의 낭만 모래사장, 여기는 썬베드와 비치 파라솔, 또 야자수 나무와 비슷한 종려나무를 심기해서 마치 바닷가에 와 있는 듯한 정취를 느끼도록 할 예정이고요. 지름 20m의 물빛 무대와 634m의 뿌리데크를 설치해서 수변 가까이에서 각종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36헥타르 면적의 산림 레포츠 시설과 산림 휴양 시설을 조성하는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은 내년 말까지 조성하고, 이외에도 전북은행에서 627억 원을 들여 총 109개 객실에 하루 최대 500명을 동시 숙박할 수 있는 전북은행 연수원도 내년 9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내장산 문화광장 용산호를 아우르는 트라이앵글 관광벨트는 2024년 상반기면 모두 완공이 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이 되면 2030년 목표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되고 입장료 수입 등 연간 300억 원의 자주 재원이 확보가 됩니다. 이 재원은 또 다른 관광 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체류용 관광객과 관계 인구가 늘어나는 사실 지방 소멸 위기에서 우리 정읍시는 완전하게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장산 문화광장 용산호까지 트라이앵글 관광벨트 구축이라는 주제로 정읍시 발표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들께서 컨설팅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자유롭게 질문과 발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석 교수님 해주시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게 크게 이제 세 곳이죠. 내장산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 문화광장, 그다음에 용산호. 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몇몇 장소들을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조성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인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것들의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장소들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기존의 장소들을 좀 더 보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관광객들이 올 경우에 이제 특히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정읍역에서 와서 어디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어디를 보고 또 어디까지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불편이 있고 또는 어떤 아쉬움이 있는지를 보면서 거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 어떤 장소를 더 새롭게 만들거나 또는 뭐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연결을 어떻게 좀 더 편하게 할 건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용산호 쪽에는 이제 또 그 전북대 캠퍼스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학 캠퍼스와도 이제 연결 지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읍의 큰 잠재력이 저는 정읍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읍역이 그 원도심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걸어서 뭐 네, 예. 오면 되니까. 그래서 다른 고속철도역이 이렇게 원도심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데하고는 달리, 그래서 이 철도역에 내려서 걸어서 원도심까지 올 수 있으니까 그 지역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철도역에 내려서 이분들이 바로 대중교통으로 정읍의 주요 지점까지 원활하게 오고 가게 한다면, 그러면은 훨씬 지금보다도 지금 꼭 계획하시는 것들이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석 교수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정읍시의 또 질문, 발언, 우리 김영화 과장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트라이앵글 구조로 어떻게 관계 인구 증가를 해가지고 인구 소멸을 막아보겠다.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관광객이 1000만 시대가 도래해서 인구 소멸은 아마 인구 소멸 위기 탈출은 그게 얼마나 큰 상관관계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들고요. 저는 이제 이 트라이앵글 이 관광 상품을 보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관광 인프라의 이제 주력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하루 당일로 다녀가는 것보다는 체류형 관광을 점점 늘리면서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쪽 머물고 싶은 이런 도시를 유도하는 이런 고도의 프로그램이 조금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팀장님께서 이미 다 기획하고 계시는데 오늘 발표에서 얘기가 안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인프라구 쪽과 동시에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이러시기를 바라고요. 관광객 1000만 시대 이 관광객 1000만 중에 뭐 1%라도 눌러앉힐 수 있는 이런 정읍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산호나 문화광장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셔틀버스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방안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우리 김영호 과장님이 또 귀한 말씀까지 함께 나눴고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전정환 대표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아까 가미야마의 경우를 보면은 공공에서 이제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왜 그거를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공공에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에다가 이제 사업을 줘서 많이 큰 사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뭐 문제가 많이 생겼죠. 예, 이렇게 특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투명한 사회가 되면서 점점 이제 그런 걸 조심하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간의 주체가 보이지 않는 사업으로 이제 정의가 이렇게 적어져 있어서 이것만 보면은 정읍에 지금 어떤 훌륭한 이제 인재들이 지금 가미야마 같은 경우는 그린밸리죠. 예. 그런 팀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런 팀들이 지금 고군분투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지, 또 그럼 이런 친구들이 딱 그 친구들한테 바로 사업을 주지 않더라도 그런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이 생태계를 키워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민간의 주체들이 어떤 친구들이 지금 주요하게 많이 가고 있고 그런 친구들하고 이 사업의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정읍시도 사실 청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관광 인프라가 청년들의 일자리와 또 청년 창업과 연계되는 방향 쪽으로 저희가 검토가 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청년들의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고 또 어떤 그런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성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 정도 되면 우리 청년이 어떤 미래가 보이는 그런 정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정읍시의 발표, 또 우리 심사위원님들의 컨설팅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정읍시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남원시의 순서인데요. 남원시 기획실 김병규 인구정책팀장님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남원시 인구정책 담당 김병규입니다. 남원시 사례는 남원시와 서울 50+ 사회적 경제 펜슈머 양성 사업입니다. 펜슈머에 대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소 생소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오늘 참석한 전라북도 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원시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2003년 인구 10만 명 수준에서 지난달 인구 7만 8천 명 수준으로 2만 3천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남원시는 그간 정주 인구 중심의 인구 정책을 펴왔지만 인구 감소 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는 정주 인구 중심에서 생활 인구 확대 지원의 정책으로 정책의 전환하고자 합니다. 남원시는 지리산권 중심 도시로 호남과 영남의 문화, 경제를 연결하는 공간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지리산권의 자연, 역사, 문화, 관광 등 다수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생활 인구 확대 지원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의하면 작년 말 기준 지상권 체류 인구는 4,044만 명 수준이고 그중 남원시는 906만 8천 명입니다.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 관광 자원과 지리산권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연계할 경우 남원뿐만 아니라 지리산을 방문하는 생활 인구는 증가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장석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지리산 BRT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산 시군도 현재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 설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생활인구 증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남원시 소재 사회적 경제 기업 부가가치 제고와 생활인구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사회적 경제를 매개로 한 생활인구 펜슈머를 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펜슈머는 펜과 컨슈머의 합성어입니다. 단순히 브랜드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기획, 유통, 홍보, 비판 등 브랜드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소비 형태입니다. 사업 추진 목표입니다. 남원시 사회적 기업 21개소와 서울의 신중년층인 58세대가 사회적 경제를 매개로 관계 인구 펜슈머를 양성하여 펜슈머로 다져진 관계 인구 활성화 및 관계를 넘어 남원의 기농 기촌하는 단계적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추진 과정을 보면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 발굴, 전수조사 및 특화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특화 사업 중 남원시가 인구 감소 극복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펜슈머 사업을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 특화 사업에 선정되어 남원시와 서울시 50+ 사회적 경제 펜슈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본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부산 권역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올해 추진된 사업은 사업비 4,5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업무 협약, 공감 투어, 성과 공유 및 홍보 장터, 홍보 채널 운영입니다. 추진 체계 및 일정을 보면 본 사업은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협의체, 서울 도심권 50+ 센터가 공동으로 연계 협력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일정은 5월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6월 펜슈머 공감 투어, 6월부터 온라인 홍보, 9월과 10월은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장터 운영 및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입니다. 먼저 남원시와 서울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적 경제 50+ 펜슈머 업무 협약을 지난 5월 19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원시 관계 인구 증대를 위한 체험 활동 및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한 공동 노력 등입니다. 남원시와 서울 사회적 경제 공감 투어입니다. 지난 6월 3박 4일 일정으로 서울 50+ 펜슈머 24명이 남원시 사회적 경제 기업 현장과 남원의 관광 명소 등을 탐방하였습니다. 홍보 채널 운영은 사회적 경제 기업과 남원의 주요 관광 명소를 탐방한 펜슈머 24명이 SNS 및 펜슈머 개인 계정을 활용하여 2022년 10월 현재 참여자 1인당 공감 투어 관련 2건, 기업 관련 3건 등을 포스팅하여 총 183건을 올렸습니다. 성과 공유 및 홍보 장터 운영입니다. 공동체 지원센터와 서울 도심권 50+ 센터 주관으로 지난 9월 27일 서울 도심권 50+ 센터에서 남원시 16개 사회적 기업이 참여한 홍보 장터를 운영했습니다. 홍보 장터 운영 결과 60여 품목 홍보 및 펜슈머 관계 맺기 일환으로 체험단 모집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추진 성과로 21개 남원시 사회적 경제 기업과 펜슈머 24명이 참여하여 183건의 기업 홍보와 남원시 주요 명소를 홍보 포스팅하였습니다. 16개 기업이 참여한 홍보 장터에는 60개 품목 200여 명이 방문하여 300여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사업 참여 전후 남원에 대한 펜슈머 인식 변화가 중요합니다. 남원에 대해 더욱더 잘 알게 되었고 알고 지내는 지인의 수도 늘어났고 남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 서비스 이용이 늘어났으며 구매한 상품의 수도 다양화되고 있음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남원시와 서울시 50+ 신중년층이 사회적 경제 펜슈머를 통해 남원 관심도 제고는 물론 남원시와 서울시가 상생하여 생활인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무 계획입니다. 관계인구 확산을 위해 올해 50+ 신중년, 내년에는 서울과 부산 50+ 신중년으로 확대하고 2024년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하여 전국 주요 도시를 타깃으로 하는 50+ 사회적 경제 펜슈머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여행, 홍보, 소비, 사회적 경제 중심의 펜슈머 활동을 점진적으로 청년 농부, 지리산권 시군 연계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여 지리산권이 상생하는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펜슈머 활동 영역을 워케이션형, 지역 프로젝트 참여형, 신중년 일자리 연계형으로 다양화하여 남원시의 관계를 맺은 신중년층이 남원시에 중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칭 남원 생활인구증을 발급하여 남원 시민과 동일한 혜택 부여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인구 자원 앱과 앱을 개발하여 남원시가 지리산권의 생활인구 거점 도시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신중년층이 남원시를 알고 탐색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남원살이를 할 수 있도록 남원시는 가구파, 찾고파, 살고파의 3파를 추진하여 생활인구를 넘어 남원에 살고 싶은 관계 강화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0+ 사회적 경제 펜슈머 양성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어찌 보면 규모 면에서 작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마중물의 개념으로 남원시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펜슈머 양성이 하나의 마중물로 되어 남원시와 관계를 맺은 대도시 신중년층의 관계 인구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는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는 신념으로 펜슈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원시 발표 이어졌고요. 심사위원들께서 컨설팅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정환 대표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달에 지리산 포럼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남원에 대해서 좀 실제 체류하면서 매력을 좀 느꼈었고요. 거기 뭐 이주하신 분들도 좀 만났었는데요. 신중년으로 접근한 거는 되게 저는 좀 의미는 있는데 이것만으로 그치게 되면은 금방 또 다시 고령화 문제로 갈 거고, 그리고 또 신중년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사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게 되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소수의 사람들만 실제로 이주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중년으로 이제 풀어나가되 결과적으로 신중년과 청년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까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중년들은 대체로 이제 경제적 자산은 많이 쌓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지역이랑 관계성이 있으면 본인은 원래 살던 곳에 살더라도 지역에 이제 건물 같은 거를 오래된 건물도 좀 매입을 하고 청년들이 거기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를 주거나 뭐 재단을 만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이렇게 오히려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에서 청년들에게 어떤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좀 중년만 하지 말고 세대 간 연결까지 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정환 대표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목표 취지가 우선은 남원에 꼭 살지 않아도 된다. 즉 남원에 자주 방문해서 남원 사람을 많이 알고 지리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면 나중에는 언젠간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층에 대해서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혹시 있으시다면 예, 씨앗의 김주영 대표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지리산 포럼 가서 전정환 대표님도 뵙고 산내면을 종종 가거든요. 그러니까 남원과 이제 지리산 자락이 갖고 있는 매력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 뭐 전정환 대표님 말씀이랑도 좀 비슷한데, 이게 기존의 귀농귀촌 정책들이 이제 50대, 60대, 지금은 신중년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어쨌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이제 세대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지역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이 기존의 귀농귀촌 프로그램이나 뭐 팸투어 같은 방식의 그런 프로그램들과의 차별성이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이 안에서는 조금 뾰족하게 보이지는 않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기획을 준비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속 이제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50대, 60대는 이제 신중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고 20대, 30대는 청년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X세대였던 40세대는 지금 정책적으로 사실 비어 있는 세대이기도 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세대 맞춤형의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이런 세대들의 어떤 구분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라면 어떤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세대 간의 어떤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좀 맞춤형의 정책들이 조금 더 규모 있고 연결성 있게 만들어지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주영 대표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남원시에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구 정책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이고요. 청년에 관해서도 청년 창업 농이랄지 그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례를 첨조해서 차별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있으실까요? 예, 양성일 교수님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하신 발표는 저는 전혀 이의는 없고요. 어쨌든 굉장히 그래도 서울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연결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계속 펜슈머를 만드는 그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럼 계속 이렇게 생활 인구, 관계 인구를 늘려가는 전략으로 과연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물론 다양한 인구 정책을 하고 계시니까 이거 일부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어차피 유출을 막든지 이런 전략들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남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결국 지리산권의 가장 중심 도시라는 거거든요. 중심 도시라고 하는 거는 교통으로도 여러 가지가 네트워킹이 연결될 수 있고 의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어떤 인프라를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펜슈머 전략도 지리산권에 있는 여러 시군과 같이 연합으로 한다든지, 또 하나는 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남원만을 하자는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한 지리산권에 대한 좀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지리산권 내에 있는 최소한 시군구의 입장에서 같이 이렇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공동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을 나중에 이제 다양한 인구 전략을 하시니까 그런 점도 반드시 놓치지 않고 좀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양성일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요. 지금 남원시가 지리산권 중심 도시이고, 그래서 남원의 지금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지금 7개 시군이 참여해서 영남 그리고 호남 같이 전라남북도 같이 7개 시군이 같이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장석 교수님께 말씀하신 지리산 BRT는 사례를 제시하셨는데
남원시에서 하고 7개 시군이 지리산군 특별자치단체를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서 같이 연계한다면 남원시만이 사는 게 아니라 지리산에서 공동 살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남원시 또 김병규 인구정책팀장님 발표해 주셨는데요. 심사위원님들의 또 컨설팅까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자리로 이제 이동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인구정책과 사업의 심사를 통과한 전라북도 5개 시군의 발표, 심사위원회 컨설팅까지 모두 진행했습니다. 우리 5개 시군과 또 심사위원님들 너무 고생하셨죠? 서로를 위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우리 오늘 발표를 진행한 5개 시군에 대해서 격려패와 격려금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진안군, 김제시, 고창군, 정읍시, 남원시 이렇게 5개 시군의 인구정책 담당 부서에 격려패와 함께 각 200만 원씩 격려금이 수여될 텐데요. 우리 격려패와 격려금 수여는 전북 CBS 김선경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5개 이제 시군 한 분 한 분씩 호명할 텐데요. 우리 김성경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인구활력팀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이종경 팀장님을 비롯해서 다 같이 수고하신 또 팀원들 함께 무대 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패 같이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패 진안군 기획홍보실 인구활력팀. 귀 부서는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라북도를 위해 탁월한 열정과 능력으로 인구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함으로써 전라북도의 미래를 여는 데 큰 역할을 하였기에 180만 도민의 격려와 감사를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12월 6일 전라북도지사 김관영, 전북 CBS 대표 김선경 대독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격려패와 격려금이 전달됩니다. 꽃다발도 함께 전달되고요. 박수 계속해서 보내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안군 함께 또 전북 CBS 김선경 대표님과 함께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김제시 인구성장팀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수경 팀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오신 팀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제시 인구성장팀 격려패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패 김제시 기획감사실 인구성장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격려패와 격려금 200만 원이 전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꽃다발도 함께 전달되고요. 같이 김제시 김성경 대표님과 함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제시의 정책, 사업 오늘 함께 나눠주셨고요.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고창군 미래전략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전민중 팀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분 함께 무대 위로 올라오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격려패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패 고창군 신활역 경제정책관 미래전략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격려패와 격려금 200만 원이 전달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꽃다발도 함께 전달되고요. 같이 함께 기념 촬영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인구정책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읍시 인구청년 정책팀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용관 실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고생하신 팀원들까지 무대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격려패 정읍시 성장전략실 인구청년 정책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격려패와 격려금이 전달됩니다. 우리 꽃다발도 함께 전달되고요. 우리 정읍시 성장전략실 인구청년 정책팀
김성경 대표님과 함께 기념 촬영 갖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읍시 경협회 저희가 수여했고요. 잠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 인구정책팀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병규 팀장님을 비롯해서 함께하신 팀원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경협회 남원시 기획실 인구정책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경협회와 경력금이 전달됩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꽃다발도 함께 전달되고요. 우리 전북 CBS 김성경 대표님과 함께 기념 촬영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인구정책팀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5개 시군 다시 한번 또 기념 촬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북 CBS 김성경 대표님과 함께 5개 시군 기념 촬영 갖고 이제 마무리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개 시군이 인구 소멸과 또 인구 정책 이런 사업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전라북도를 위해 더욱더 고생하고 수고해 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격려와 관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5개 시군 전북 CBS 김성경 대표님과 기념 촬영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이 무대에서 우리 5개 시군과 또 김성경 대표님은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전북 CBS 그리고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전라북도 교육청의 후원으로 함께 마련한 2022 대한민국 인구포럼인 전라북도 지방 소멸을 넘어 생존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인구포럼이 전라북도의 지방 소멸 그 흐름을 반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이 바로 진행됩니다. 강연자분들, 심사위원분들, 또 전라북도 시군 인구정책 담당자분들 모두 나오셔서 같이 함께 기념 촬영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2022 대한민국 인구포럼인 전라북도 지방 소멸을 넘어 생존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전북 CBS 양송희 아나운서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참여하신 분들 다 나오셔서 기념 촬영 갖도록 하겠습니다.